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핫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미시간대 서베이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 11시에 나오는데요. 지난 예비치는 시장의 우려를 좀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네. 확정치도 좀 가팔라졌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예비치 자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확정치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로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치에서 이 소위 말하는 소비 심리라든지 네. 물가에 대한 전망이 뭐 약간의 어떤 조정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간밤에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유입되면서 시장이 3일 연속인가요?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예비치가 발표됐을 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7%.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관세에 따르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을 이 소비자들이 먼저 좀 땡겨서 생각한 감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좀 관세 부과가 한 90일 정도 유예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확정치에서 약간 기대 인플레가 약간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전히 물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네. 관세 자체도 협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얘기와 또 다른 한쪽에서의 얘기가 계속 엇갈리는 그런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소위 말해서 제일 힘들었었던 구간, 주가로 따지면 한 1, 2주 전에 이렇게 상당히 힘들었었던 구간이 사실 이런 지표들이 나왔을 때거든요. 네. 관세가 유예가 될지 아니면 진짜 협상을 시작할지, 정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끝간데 없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라는 아주 어려운 국면의 지표가 지금은 조금씩은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구나, 였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비치가 이전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확정치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난주가 그 불확실성의 정점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힘든 구간이 지나가고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11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벤트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참 기다리던 이벤트죠. 미국의 암학회가 열립니다. 드디어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데 오늘 개막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도 대거 참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떤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 내에서, 우리 시장 내에서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보면 이 제약 바이오가 사실 조금 부진한 섹터였다라고도 볼 수 있죠. 네. 물론 아주 긴 사이클이긴 합니다만 3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IT가 40% 올랐고, 산업재도 한 28%, 금융도 30% 오르는 과정에서 뭐 순위에서 좀 밀려 있었던 그런 섹터인데, 일단 25일부터 월 말까지 30일까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암학회 AACR이 개최가 됩니다. 네. 암젠, 머크, 일라일리, 화이자, 뭐 상당히 많은 이 빅파마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뉴스상에서도 나올 거고, 그리고 그 기업들도 향후에 소위 말하는 매출처에 대한 고민들, 네. 아니면 뭐 그러다 보면 이 M&A나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이제 오고 갈 텐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들이 고스란히 이제 월말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수혜 업종 중에 하나가 네. 제약바이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M&A.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파마는 이제 매출처를 더 갖고 가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장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M&A를 하는 구간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오히려 금리가 뛰어버렸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로 본다면 금리가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 빅파마들,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상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간인데, 오히려 금리가 뛰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한 섹터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 본다면 금리 인하가 6월부터는 어쩌면 있을 수 있다. 네. 뭐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그리고 시장 금리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국채의 변동성을 보였지만 이 국채의 변동성이 트럼프가 조금은 시장과 호흡을 하려는 모습의 어떤 계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장기물이든 단기물이든 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의 환경이 돼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매크로적으로.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암호화폐가 열린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 내에서 뭐 선순환이라든지 주도 섹터를 찾는 과정에서 그리고 빅테크가 다시 한번 성장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좋았다가 푹 부러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다시 저 성장이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 새로운 성장 섹터가 어디 있지? 라고 봤을 때 이런 학회라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제약바이오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기적으로 제약바이오로 좀 매수 기회가 쏠리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를 할 때도 국채 시장에 대한 언급을 내놓기도 했잖아요. 국채 예. 시장은 참 복잡하지만 아름답다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고 또 파월 의장의 해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돌연 그 다음날 스탠스를 바꾼 게 그날 당시에 국채 금리가 정말 높은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금리 상황을 신경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 기조에 그리고 제약바이오 빅 이벤트 AACR까지 더해진 만큼 저희 오늘 일정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주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과 중국이 관세 치킨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진실 게임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정말 협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미공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둘 간의 어떤 만남이나 연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있겠죠. 네. 있으니까 우리가 지면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뉴스 플로우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협상이라는 게 만약에 이제 중국 입장이라고 보면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이제는 우리랑 협상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상대방이 있을 때 네. 우리 협상할게. 그러니까 순순히 단어의 선택들이 그 사람이 협상을 하자고 했을 때 협상을 하는 게 당연히 그러지 않고 아니 뭐 나 안 하고 싶은데 뭐 급한 사람이 누구지?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그리고 네. 그 논의되기 전까지는 되게 그 상대방이 좀 약간 급하게 만드는 게 맞잖아요. 네. 뭐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도 너 이러면은 관세 뭐 또 몇퍼 퍼센트 네. 때릴 거야라는 약간 으름장도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뭐 벼랑 끝 전술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벼랑 끝 전술을 썼던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이 증시가 그걸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고 네.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최대 무역 흑자는 미국에서 돈을 벌고 오고 있잖아요. 네, 비율이 높으니까. 아니 아무리 그 GDP 대비 수출이 낮아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미국에서 벌어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게 뚝뚝 떨어지는 거라는 거는 당장 성장률에 그리고 내수로 돌아서는 어떤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조금은 협상을 나설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는 맞다. 여전히 물가가 오히려 디플레 압력에 연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은 그래도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나 투자자들이 중국이 지난 5년 동안에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네. 물론 아니면 우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술 개발을 했었네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지금 이럴 때 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접점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으로는 베센트 장관도 그런 운을 띄곤 했지만 그 소비 중심의 리밸런싱을 이제 중국이 이제 제스처를 내놓는다면 네. 뭐 약간 관세를 내릴 수 있는 어떤 미국의 근거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관세를 내리려고 하면 뭔가 뭐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중국이 이런 제스처를 취했다. 근데 보니까 중국이 물론 여러 가지 정부 주도, 기술 주도의 투자와 성장을 하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흐름은 소비 중심으로 간다라는 얘기들을 만약 한다면 그리고 그쪽으로 가려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베세트 장관도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쉽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소비 중심으로 국가가 전환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미국 관세 피해를 명분으로 내수부양책을 단행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내릴 수 있는 어떤 빌드업의 초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값싼 물품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미국에 팔면서 이 성장률의 어떤 자양분이 좀 필요하고 중국은 약간 소비로 지향하겠다라는 어떤 제스처를 조금 보여주고 미국은 그걸 통해서 약간 관세를 좀 내리는 그런 제스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미국도 현 시점 살펴보면 강경했던 기조가 꺾여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그 내부의 내수 소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베세트 재무장관의 말도 약간 이제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판을 깔아주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협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바로 국내 증시 힌트도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 어제 밤 2+2 협상이 있고 나서 그 다음 거래일인데 오늘은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뉴스상으로는 뭐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은. 근데 나와봐야 알고 네, 그리고 맞아요. 그 디테일을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GDP 발표된 부분들이 하나의 시사점이지 않을까. 어제 GDP 뭐 언론상에서 보시면 뭐 IMF 이후에 이런 성적표는 정말 없었다. 네. 역성장이 어떤 깊이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그게 사실 1분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국내 정치적인 이슈와 그 대관세 정책 그리고 중국의 어떤 액션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GDP가 안 좋게 나올 거고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봤을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그냥 그게 바닥이고 소위 말하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이 그래도 잘 버티고 올라서 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네,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안 사네? 라는 그 포인트가 뭘까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는 거는 저는 관세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어디가 살아나야 되느냐. M7이라든지 미국의 소위 말하는 테크 기업들이 살아나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오히려 달러가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 줘야 원달러 환율이 설사 지금보다 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작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더 샀어요. 원달러 강세로 갈 때 산 게 아니라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의 IT 내지는 M7 내지는 그런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네. 거기에 우리 밸류 체인이 소위 말해서 수혜를 보는 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다음 주부터 빅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아까 뭐 알파벳 구글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와줬잖아요.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형주를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려면 미국에서의 빅테크들의 반등이 좀 보여야 한다라는 언급이었습니다. 우리 밸류 체인의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수급 아쉬운 모습 빨리 전환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